건강검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합니다. 병이 없다, 수치가 정상이니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결과만으로 건강을 모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정상 수치라는 말은 절대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수치가 정해졌는지, 그 기준이 나의 몸에 꼭 맞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저 숫자 하나하나에 매달려 안도하거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그 수치가 나에게 적절한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100이라고 나오면 정상이라 하겠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점점 오르고 있는 중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당뇨병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병기라는 개념입니다. 미병기는 아직 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이상 신호들을 간과하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의 수치는 더 낮은 경우가 많으며, 그들의 몸에서는 염증 반응도 적고 대사 능력도 활발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단지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되돌리는 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나의 생활 습관과 연관지어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상 없음이라는 말을 듣고 안도하기보다는 내 몸이 최적의 상태인지를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검진을 더 똑똑하게 받아야 할까요? 첫째, 단일 수치보다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수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지금은 괜찮아도 조만간 위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검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 항목은 제한적이며 대개는 중증 질환이 드러난 이후에야 포착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PET 같은 추가적인 정밀 검진을 병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가족력이나 생활 환경,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진 항목을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치 하나하나를 최적의 범위로 해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100이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정상이라 넘기기보다는 이상적인 혈당은 80 중반 이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170 이하,
혈압은 115에 75 정도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건강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결과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내 몸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평소의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병기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정비하여 회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은 생각보다 단순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식단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적인 식습관을 따르면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지방간과 만성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밥, 빵, 면 같은 주식에만 의존하는 식사에서 벗어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미, 통밀, 콩류 같은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식사의 순서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섭취하는 방식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쉽게 말해 몸이 혈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리 몸은 혈당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저항성이 서서히 높아질 때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병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표적인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는 청국장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나토와 비슷하지만 우리 입맛에 더 잘 맞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요구르트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은 장 건강까지 함께 챙겨줍니다. 장 속에 좋은 유익균이 많아질수록 면역력은 강해지고 몸속 염증은 줄어들며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은 비타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 별도의 보충제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과일 껍질에는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김에 함유된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와 면역 강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활용한 밥 없는 김밥은 혈당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몸에 해롭다고 여기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들기름과 생들깨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 심장 건강, 관절 건강을 아우르는 도움을 줍니다. 단, 이들 기름은 공기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며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회복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작은 실천에서입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식사에 임하는지가 쌓이고 쌓여 건강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도 매일의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번의 폭식, 한 번의 무심한 선택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작은 반복이 몇 달, 몇 해 이어지면 몸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으로 생들기름 한 숟갈을 먹는 것,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간단한 선택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운동은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간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30분 정도 활발하게 걷는 것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길을 빠르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몸 전체의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며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비만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이 질환은 현재 많은 중장년층에게 공통된 문제로 나타납니다. 특히 식단에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을 경우 간은 혈당을 중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간의 지방이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 기능은 떨어지고 결국 염증과 섬유화, 더 나아가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물 없이도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 체중 감량, 당분 줄이기. 이 세 가지를 지켜낸다면 간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은 적응하고 반응합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몇 달 후에 전혀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병이 생긴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몸 안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검진은 단지 결과지를 받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건강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검진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안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기 위해선 수치의 경향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작년보다 혈압이 조금 올랐는지,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높아졌는지, 중성지방이 조금 더 쌓였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한편 건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몸을 챙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도 함께 필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자연 속 산책 등 일상 속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깊고
편안한 숨을 쉬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세포를 재생시키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뇌의 기능은 흐려집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는 낮의 활동량을 늘리고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이후로 줄이고 지나치게 밝은 조명을 피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생체 리듬이 정돈되고 수면 호르몬은 멈추고 활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데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잔잔한 음악이나 명상을 통해 하루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호흡을 하면서도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긴장시키고, 깊고 천천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킵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는 단지 숫자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은 단지 병의 이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들 질환은 약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수치는 조절되더라도 몸은 점점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병행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 챙긴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날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는지가 건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었는지가 10년, 20년 후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용한 경고에도 귀 기울입니다. 건강은 점 하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유전보다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운이나 체질에 맡기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후천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자가 아닌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유전자의 구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되는 방식은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느냐는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지내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암 유전자가 켜질 수도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족력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유전적 위험이 없어도 암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특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식사를 자주 하면 암세포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흰쌀밥이나 설탕,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피하고 현미나 통밀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해독 작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몸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순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 시간에는 가능한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효소는 입에서부터 분비되기 때문에 입속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는 시간이 길수록 소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염증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과 암은 장기간에 걸친 염증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 외에도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몸속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줄이며 체내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건강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잠, 호흡, 움직임, 생각,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건강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설탕을 줄이는 것,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 몸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방간 역시 이러한 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없어도 당분이나 고지방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점차 피로감이 심해지고 복부의 무거움이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이나 단 음료, 과자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좋은 지방을 중심으로 식단을 재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고 전체 체중의 일부를 천천히 줄이는 것이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서서히 체중을 감량하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간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운동,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식사 순서 바꾸기, 발효식품 섭취 늘리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생활을 정비해 나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몸의 회복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피로감이 덜하다든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덜 찬다든지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식사가 편해졌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신호들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은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됩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만 시간을 내도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에는 자연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 주위의 바람과 온도에 집중하다 보면 걷는 시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회복과 안정의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을 매일의 일상에 넣는 것은 복잡한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단지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고 회복시키는 재료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정제된 빵과 커피 대신 삶은 달걀과 나물,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점심에는 천천히 씹으며 식사를 즐기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소화기계는 훨씬 부담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은 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은 단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강해지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실제로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이 편안할 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먹고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음식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과식을 줄이며 소화 효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세포 간의 전달과 반응을 원활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적게 마시며 이것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소량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몸속 대사는 활발해지고 변비나 피부 건조, 피로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 역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몸은 소화가 아닌 회복과 정화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간식을 먹거나 자주 음식을 섭취하면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면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단, 무리하게 식사를 거르기보다는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절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더라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감정의 억압은 몸속에 긴장을 쌓이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기도, 산책, 조용한 음악 감상, 글쓰기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습관이 오랫동안 쌓여 몸과 마음의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의 식사,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숨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건강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일상도 즐거워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계획과 꿈, 취미와 여유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미리 준비하고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후반기를 품위 있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상 없음이라는 말에 안도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 몸이 정말 최적인 상태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몸은 늘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는 종종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피곤함이 잦아진다든지 소화가 더뎌진다든지 잠을 자고도 개운하지 않다든지 평소보다 기분이 처지는 날이 늘어나는 것.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수면, 식사, 활동, 휴식, 감정 관리까지 모든 요소가 일정한 흐름을 타고 흘러가야 몸도 마음도 안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밤늦게 먹는 것을 피하며 하루 중 한 끼는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위장 기능이 회복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듭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의 원인을 되짚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중, 식단, 스트레스, 수면,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목적을 넘어서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체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은 좁아지고 내장은 압박받으며 염증 반응은 더 활발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 기능은 약해지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며 피로감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며 몸의 전체적인 순환이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이때 체중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식사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기름진 반찬을 삶거나 구운 음식으로, 단 음료를 생수나 허브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내 열량 섭취는 줄고 영양소의 균형은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루 한 끼는 꼭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식단을 준비한다면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지 소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면역의 중심이자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정신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 속 환경이 안정되면 염증 반응은 줄고 면역 기능은 향상되며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분의 기복이 심한 사람일수록 장 건강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외에도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배변 습관 등이 함께 작동해야 장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건강의 약점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혈압이 쉽게 오르고 어떤 이는 혈당이 불안정하며 어떤 이는 간이나 신장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약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반적인 검진 외에 나에게 맞는 맞춤형 검진을 계획해야 합니다. 가족력이나 평소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건강은 단순히 정상이라는 수치를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과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습관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오랜 시간 후 가장 확실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식사, 움직임, 휴식, 감정 관리까지 모든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몸을 형성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꿈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자극을 받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긴 흐름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내년, 그리고 10년 뒤에 몸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나 자신에 대한 관찰력입니다. 우리는 남의 건강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묵직한지, 식사 후 소화가 잘 되는지, 걸을 때 발이 가벼운지, 수면의 질이 어떤지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수면제를 찾기보다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조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들이 결국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룬 건강관리 전략들은 모두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 걷기와 물 마시기 같은 기본 활동, 발효식품과 오메가 지방산을 중심으로 한 식단,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분 줄이기, 장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까지.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이 모든 조각이 모이면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커다란 흐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병원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주방과 침실, 식탁과 산책길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먹고 자고 움직이며 쉬는지가 질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일 수 있지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결국 나를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나이를 들어가며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도 균형을 잃을 때 무너지며 회복도 균형을 되찾는 순간 시작됩니다.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활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 이처럼 균형 잡힌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이고 치료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오늘의 식사와 활동, 오늘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내일의 몸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꾸준히 느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향한 가장 깊은 이해이자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시점에서든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건강을 놓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줄 알고 근육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으며 면역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건강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를 돌보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